그날 밤 서울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지은은 갑자기 들려온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문을 열자마자 이웃 아저씨가 붉은 얼굴로 소리쳤다. 너희 같은 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그 순간 수민이 달려와 지은의 손을 잡았지만 아저씨의 손에 들린 망치가 벽을 내리치며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공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시작이었다. 지은은 28살, 변호사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법정에서 정의를 외치며 살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수민과의 삶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수민은 26살, 자유로운 예술가로 거리의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살아갔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고 3년간의 비밀스러운 연애 끝에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 저녁, 사건 후 지은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지? 수민이 속삭였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로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할 거라 기대했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사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 만약 알게 된다면? 지은은 상상만으로도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동료들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공포로 가득했다. 괜찮아, 상사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동성 커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Q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처럼 혐오 범죄가 늘고 있지만 법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수미는 집에 혼자 남아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의 작품은 항상 자유와 사랑을 주제로 했지만 이제 현실이 그 자유를 위협했다. 지은아, 우리 도망칠까? 수민이 전화로 물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어디로? 이게 우리의 집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웃 아저씨, 김 씨는 아파트 관리위원으로 보수적인 노인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며 쳐다보곤 했다. 이번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후에 지은은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대책을 찾았다. 혐오 범죄에 대한 법조항은 있었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미미했다. 그녀는 동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려 했지만 망설였다. 만약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밝히면 내 경력이 끝날 수 있어. 지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솟아올랐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자신의 삶을 숨겨야 한다는 아이러니.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민을 안아주었다. 신고하자. 지은이 말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게 되면 수민의 가족은 시골에 사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죄에 대해 설교하곤 했다. 수민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겨왔다. 상관없어. 우리 함께라면. 지은이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날 밤 그들은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진술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네요. 단순한 이웃 다툼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망치로 벽을 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소수자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 순간 지은은 사회의 벽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문제로 치부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 말했다. 포기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야 해. 하지만 그 결정은 그들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 단지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산다. 조심하세요.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건 시작이었다. 김 씨의 혐오는 점점 커졌다. 그는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이상하게 산다. 지은과 수민은 외출할 때마다 시선을 느꼈다. 수민의 갤러리 전시회에서조차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작품을 라고 속삭였다. 수민은 울었다. 내 꿈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이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지은 자신도 지쳤다. 가족의 압력도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요즘 왜 안 와? 소개팅 해볼까? 지은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섞인 기대가 그녀를 괴롭혔다. 너는 착한 딸이잖아. 가족을 실망시키지 마. 이지은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오빠가 갑자기 방문했다. 소문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수민은 부정했지만 오빠의 눈빛이 변했다. 부끄러운 짓 하지 마. 어머니가 아시면 쓰러지실 거야. 수민은 그날 밤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안 돼. 그게 그들의 승리야. 하지만 그 말은 빈 메아리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LGBTQ 단체에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상담원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함께 싸워봐요.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시험받을 터였다. 김 씨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끝장이야.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서류였다. 아파트 퇴거 요구서.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김 씨가 웃었다. 주민들의 서명, 그 서명에는 이웃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수민이 절망하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무관심과 편견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변화시켜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퇴거 요구서가 도착한 후 지은과 수민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주민 과반수의 서명이 있었다. 이웃 간 불화라는 명목이었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이를 분석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이지만 차별에 기반한 거야. 그녀는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밝히면 사무실에서 어떻게 볼까?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수민은 예술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새 작품은 두 여인이 손을 잡은 채 폭풍 속에 서 있는 그림이었다. 갤러리 오너가 말했다. 이게 동성애를 암시하나?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3이에요. 오너의 표정이 굳었다. 판매가 어려울 수 있어. 수민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릴게요. 하지만 그 결정은 대가를 치렀다. 전시회에서 손님이 줄었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예술가 수민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무슨 일 있니? 요즘 이상해. 이 지은은 숨길 수 없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가족 체면이 뭐가 돼?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저예요. 어머니는 떠났다. 생각해봐. 잘못된 선택이야.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임을 느꼈다. 수민의 가족도 반응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다. 교회에서 들었어.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수민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미쳤어. 치료받아. 라고 외쳤다. 수민의 오빠가 찾아와 집으로 돌아와. 여기서 벗어나 이라고 설득했다. 수민은 거부했지만 그 압력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지은아, 나 지쳤어. 수민이 속삭였다.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함께 버티자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사무실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가 동성애 잘해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은 사생활이지만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게 제 업무와 무슨 상관이죠. 하지만 상사는 현실이야. 이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경력을 포기할까? 사랑을 포기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소용돌이쳤다. 김 씨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그는 아파트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단지를 더럽힌다라고 연설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지은은 그 모임을 몰래 지켜보며 절망했다. 왜 이렇게 미워할까? 하지만 한 젊은 부부가 반대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김 씨가 노려보았다. 너희도 그쪽이냐? 그 부부는 물러섰지만 지은에게 희망의 불씨를 주었다. 수미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오랜 친구 혜진이 힘들겠다. 도울게라고 했지만 다음 날 혜진이 김 씨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 대신 수민의 가슴이 아팠다. 혜진이 전화로 미안. 내 가족이라고 변명했다. 수민은 울었다. 친구마저 이 반배는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지은은 LGBTQ 단체와 미팅을 가졌다. 활동가들이 소송해보자. 언론에 알리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수민이 말했다. 잃을 게 뭐 더 있어? 싸워. 그 결정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소송 준비 중 지은은 밤새 자료를 모았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의 내적 독백이 이어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 어머니가 다시 왔다. 집으로 돌아와. 결혼하자.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그 행복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지은을 흔들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 vs 자기 자신. 그녀는 밤에 수민에게 미안해 보라고 속삭였다. 수민은 괜찮아. 함께라면. 하지만 수민의 눈에는 피로가 쌓였다. 김 씨의 다음 행동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지은의 차에 스프레이로 변태 나가라고 썼다. 지은은 경찰에 다시 갔지만 증거 부족지라는 답이 돌아왔다. 분노한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동성애 혐오 피해자입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이 섞였다. 힘내세요. vs 자업자득. 이 반응은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수민의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오너가 논란 때문에 라고 말했다. 수민은 절망했다. 내 꿈이 지은은 그녀를 위로하며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민이 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의 가슴이 찔렸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내 어머니가 아프시다. 내 탓이야. 지은은 달려갔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렸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울며 답다.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불가능해이라고 말했다. 이 거부는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변화해야 해. 그녀는 다짐했다. 기자회견 당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이웃의 혐오로 삶이 파괴되고 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다. 수민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회견 후 뉴스가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 혐오 범죄 고발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악플도 만만치 않았다.
사회를 더럽힌다. 지은의 사무실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 그녀는 충격받았다. 이게 대가야. 수민의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울며 집으로 와 치료받자라고 애원했다. 수민은 덤마, 이게 병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절규가 그녀를 흔들었다.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수민은 밤에 지은에게 가족을 포기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설득하자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사회적 반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스타프 호모포비어가 트렌드되었다. 젊은이들이 지지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통 가치를 지키자. 지은은 TV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갈등했다. 내가 사회를 분열시킨 건가? 도덕적 책임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자연스럽지 않은 걸 반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자연스럽지 않다니. 사랑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녀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증언하며 네 혐오는 범죄입니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이 미묘했다. 증거를 더 제출하세요. 지은의 희망이 흔들렸다. 수민은 새 작품을 만들었다. 혐오의 벽을 뚫는 두 여인의 그림. 전시회가 다시 열렸지만 이번엔 시위자들이 왔다. 나가, 그들은 소리쳤다. 수민은 무대에 서서 기계 제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졌지만 한 남자가 달걀을 던졌다. 수민의 옷이 더러워졌다. 왜? 그녀는 울었다. 이 손상은 그녀의 영혼을 상처 입혔다. 가족의 배신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TV에 나와 딸이 잘못됐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에 무너졌다. 엄마, 그녀는 전화로 돼요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길 바래, 지은은 지게 나예요 라고 말하며 끊었다. 이 단절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고통은 컸다. 수민의 오빠가 폭력을 행사했다. 너를 데려갈게. 그는 수민을 끌고 가려 했다. 지은이 막아섰다. 그만해. 싸움이 벌어졌다. 오빠가 너희 때문에 가족이 망해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오빠를 밀치며 가 라고 외쳤다. 이 대치는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꿨다. 커뮤니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파트 젊은 주민들이 모였다. 우리가 도울게. 한 여자가 말했다. 그들은 서명을 모아 김 씨의 퇴거를 요구했다. 차별은 안 돼. 김 씨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하지만 주민 모임에서 패배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이 지지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경력이 얼룩졌어. 수민의 작품 판매가 줄었다. 예술가로서의 삶이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미안. 하지만 갈등이 깊어졌다. 헤어질까? 지은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스쳤다. 법정 판결이 다가왔다. 증인으로 나온 이웃이 김 씨가 과했다 라고 말했다. 지은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생활이 문제라고 공격했다. 지은은 사랑이 문제인가요? 라고 반박했다. 판사의 침묵이 긴장감을 높였다. 가족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수민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수민은 울었다. 엄마.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포기해보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니요.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재정의했다. 사회운동이 확대되었다. 유명인들이 지지했다. 평등을 위해 지은은 인터뷰에서 변화는 시작됐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 손실이 컸다. 수민이 이제 지쳤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우리 사랑은 승소 후
지은과 수민은 일시적인 평화를 얻었다. 아파트에서 김 씨가 쫓겨났다. 주민들이 미안해요 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회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실업 상태로 새 직장을 구했다. LGBTQ 전문 변호사로 일할게 그녀는 결심했다. 수민은 작품을 통해 운동을 이어갔다. 내 그림이 변화의 도구야.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시간이 필요해. 이 부분적 수용은 지은의 내적 평화를 주었다. 수민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생각해봤어. 사랑은 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수민은 감동받았다. 엄마, 오빠도 사과했다. 미안. 무지했어. 이 화해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 전체는 느렸다. 커뮤니티의 지지가 커졌다. 아파트에서 LGBTQ 모임이 생겼다. 젊은이들이 우리도 함께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강연을 했다.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 청중의 박수가 그녀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전통 파괴자 지은의 집에 협박이 왔다. 조심해. 그녀는 두려웠지만 포기 안 해. 수민이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개인적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지은이 내 탓에 내 꿈이라고 말했다. 수민은 아니,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휴식이 필요해. 수민이 제안했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이 순간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새 소송을 맡았다. 다른 피해자들의 케이스. 내 경험을 공유할게. 그녀의 결정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수민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변화의 예술, 비평가들이 칭찬했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자랑스러워. 지은은 울었다. 아빠 오이 식탁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 사회운동이 절정에 달했다.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성소수자 보호법 지은은 증언했다. 이게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이 경청했다. 하지만 개인적 대가가 컸다. 수민이 임신, 아니, 그들은 아이를 생각했다. 입양, 하지만 법이 막혔다. 사회가 변해야 해. 그들의 토론은 깊었다. 김 씨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는 사과했다. 미안. 잘못됐어. 지은은 용서했다. 변화하세요. 이 순간은 식탁이었다. 커뮤니티가 변했다. 아파트에서 프라이드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이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지은과 수민은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온라인 혐오가 계속됐다. 지은은 무시하자. 하지만 수민이 상처받았다. 언제 끝날까? 변화의 물결이 서울을 휩쓸었다. 지은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나도 동성애자예요. 익명 제보가 늘었다. 지은은 단체와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교육이 핵심 참가자들이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수민의 예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해외 갤러리에서 초대. 내 이야기가 영감을 줘. 큐레이터가 말했다. 수민은 지은에게 너 덕분이야.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가족의 지지가 완벽해졌다. 지은의 부모가 함께 식사했다. 수민 씨, 환영해. 어머니가 말했다.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이 통합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TV 토론에서 지은이 평등은 인권이라고 말했다. 반대자가 전통을 지키자. 지은은 전통도 변한다. 이 대화는 시청자들을 자극했다. 개인적 식탁이 왔다.
지은이 아이를 가질까? 수미는 가능하다면 하지만 현실이 막혔다. 법이 바뀌어야 해. 그들의 결정은 미래를 향했다. 커뮤니티의 변화가 영구화되었다. 아파트가 LGBTQ 친화적 장소가 됐다. 김 씨는 이사 갔지만 그의 변화가 소문났다. 그가 사과했대. 지은은 좋아. 더 큰 운동이 시작되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지은과 수민이 앞장섰다. 군중이 환호했다. 평등, 그 순간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손실을 잊지 않았다. 일은 직장, 친구, 시간. 지은은 같이 있었어. 수민은 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일몰을 보며 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은이 물었다. 수민이 함께라면 괜찮아.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 혐오는 여전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을 주었다.